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송쌤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여름방학이잖아요. 지금 여름방학이라서 좀 정신이 없으시죠?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방학. 뭐 다 정신없죠. 우성쌤도 엄청 정신없고 책강하느라 정신이 네, 없고. 저도 정신이 없죠. 요즘 근데 지원서 때문에 그쵸? 그죠. 근데 뭐 항상 있는 일이고 매년 똑같은 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할 일이 많으신데 근데 뭐 항상 있는 일이라서 네, 그렇게 정신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요즘에 방학 시즌에 또 상담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요즘 상담을 진짜 쉴 새 없이 하고 계신데 오늘도 맞아요. 또 상담 또 하시죠? 이따가 합니다. 네, 끝나면 또 상담이 있는데 요즘에 좀 들어오는 상담은 어떤 학생들을 좀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나요? 지금 학생들이. 상담은 거의 이제 저희는 하루에 한 분씩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네. 많다고 하면은 이제 뭐 어떤 곳에서는 하루에 막 여러 명을 하잖아요. 저희가 많다라는 이유가 이제 하루에 한 팀밖에 안 받아서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이제 7월 며칠이죠? 7월 30일? 7월 말이니까. 이제 8월 1일이네요. 8월이죠.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개학이. 네네네. 대부분의 국제학교나 아니면 이제 미국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2, 3주. 네, 2, 3주면 돌아가거나 이제 9월이면 이제 시작을 하는 시기라서 어떻게 보면은 애매하죠. 막 10학년이 돼 11학년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10학년, 11학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rising sophomore, rising junior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가장 컨설팅을 많이 찾는 맞아요. 시기죠. 가장 많이 찾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조금 더 이를 때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딱 이 시점에 그런 친구들이 제일 많이 연락이 와요. 상담을 오는 10학년, 11학년 이제 올라간 학생 중에서 좀 보이는 공통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요즘에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또 트렌드 따라가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입시도 트렌드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매년 학생들이 준비해 오는 거나 준비하고 있는 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 좀 보이시나요? 저건 좀 케이스가 다양하긴 해요. 솔직히 제가 상담 오는 공통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형 학원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 정예라서 좀 특이한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평균적인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한 50%는 평균적인 학생이고 그 평균적인 학생들이 요만큼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오긴 오죠. 그러니까 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곧 SAT를 막 시작했거나 뭐 모의고사 정도를 받거나 아니면 한 1,400 정도 학생이랑 이제 3.6에서 4.0 사이 그리고 AP는 AP는 뭐 한 5점을 한 2개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곧 내년에 많이 보겠습니다. 많이 볼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그 AP 코र्스나 아니면 수업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러 온 친구도 있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좀 신기한 게 이런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까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면은 이씨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말 잘 예, 모르시고 이 씨가 뭐 진짜 동아리로만 학교에서 하는 클럽인 걸로만 아신다거나 맞아요. 아니면은 뭐 SAT 높고 GPA 높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제 SAT를 굳이 지금 꼭 봐야 되냐 10학년인데 이런 친구도 있고 이런 분도 있고 그쵸. 또 뭐 그냥 기본적인 것들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물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당연히 답을 내줘야 되긴 하는데 정말로 좋은 학교를 가고 싶으면 이게 그냥 갑자기 내가 막 100억 건물주가 될래 막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금에 대한 어떤 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그만큼의 어떤 희박한 찬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쉽지 않은. 뭐 다른 예시로 뭐 대기업에 내가 들어가고 나 구글 들어가고 싶어. 구글 들어가고 싶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아이비는 그거보다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죠. 맞아요. 근데 뭐 나는 나는 뭐 일론 머스크처럼 되고 싶어. 근데 계획은 없어. 그냥 뭐 맞아요. 졸업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사업 하나 하면은 일론 머스크처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인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거 계획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약간 이렇게. 근데 저는 근데 이해가 가요. 저는 이해가 가서 왜냐면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준비를 막 다 해야겠다 뭐 내가 다 알고 준비를 했다 이거는 아니었고 그냥 내 성향이랑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되게 항상 쟤는 왜 저러지? 라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긴 했는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 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대부분은 좀 어느 정도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니면 내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11학년이면 이제 네. 1년에서 1년에서 1년 반 아니면 최대 2년. 저는 근데 항상 입시가 끝나고 나서 5월까지도 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이 그쵸, 들어서 항상 저는 되게 기간이 조금 더 사람들보다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이번에도 사실 웨일리스트가 정말 얼마 전에 풀린 그쵸, 친구도 맞아요. 버클리 풀렸죠. 그쵸, UCB가 풀렸는데 정말 얼마 전에 졸업을 앞두고 나서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열심히 이제 그쵸. 돌아가서 열심히 한 친구는 정말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업데이트 주고 하면 익스텐드 웨이리스트도 있어요. 그쵸, 뭐 그쵸.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 익스텐드 웨이리스트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웨이리스트를 나중에 또 얘기하면 그건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웨일리스트가 막 완전 좋은 건 아니니까 보류가 된 거니까 근데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간이라는 것 자체를 보면 완전 원래 디시전만 보고 달리진 않으니까 길게 보고 그렇죠. 이제 레귤러까지도 보고 레귤러가 끝나고 나서까지도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최대 1년, 2년이란 말이에요. 네네. 10학년 때 온다면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면 대부분은 질문지에다가 대회는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서머 프로그램은 어떤 거 네, 그리고 좋을까요? 뭐 예를 들어 이씨 활동을 무엇을 더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는 상담에서 얼른 빨리 답을 하고 더 깊은 이제 더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시고 혹은 많이 얻어가셔서 그런 질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 GTP 막 이러니까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어요. 더 나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이 얻어가긴 해요. 그렇죠? 좀 짧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빨리 쳐내고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뭔지 한번 깊게 맞아요.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으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제 빨리빨리 쳐내시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상담할 때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 일단 콜스를 뭘 들어야 되냐? 저 너무 빨리 쳐냅니다. 뭐 이게 휴머니티든 스템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IB나 아니면 탑 학교를 우리가 타겟을 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탑 학교 안 타겟하면은 질문도 안 물어보겠죠? 그렇죠. 상담을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레벨의 학교를 맞아요. 타겟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탑 20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과에서 탑 10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자기가 아는 학교들 CM6 뭐 어떤 학교 그러니까 탑 이렇게 50 밑으로는 안 보죠. 아예 이름을 모르죠. 탑 50 밑으로는 모르죠. 모르죠. 스테이트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학교들을 가고 싶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내 코스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첫 번째 질문. 저는 당연히 이과든 문과든 제가 입학 사정관들이랑 그리고 제 경험이랑 그리고 스태티스틱하게 다 홀리스틱하게 봤을 때 이런 친구들이 가장 잘해요. 어쨌든 AP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AP가 제일 어떻게 제일 보면은 많으니까 많이 IB나 하고. 이런 것보다는 AP로 얘기를 하면 AP, 링이나 렛 하나 둘 중에 있는 친구들 그치만은 릿을 조금 더 선호하고 그 다음에 캘큘러스 BC를 일단은 11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딱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보는 건 이씨밖에 안 보고 나머지는 11학년에 멈춰요 거의. 이렇게 모든 성과나 이런 나의 했던 것들이 그게 GPA, 9학년부터 IP. 9학년부터 11학년 때까지가 거의 대부분 이제 아카데믹은 거의 다 그렇게 끝나고 12학년에 본 것들은 하는 것들은 이제 그냥 네가 뭘 하는 거구나 뭘 하겠구나 아니면 디퍼를 받으면 자 그래 너 성적 어떻게 받고 있어 한 번 더 어필해봐 요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건데 뭐 12학년 때 AP를 다 몰아놓는 친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AP를 몰아놓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진짜 바꾸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언어나 아니면 EC나 아니면 조금 더 내가 탐구하는 그 어떤 하나의 종목에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을 때는 그때는 12학년 이상까지도 봐요.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는 그래서 AP 릿이랑 칼 BC 네, 칼 BC를 무조건 내고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무조건 저는 캠, 바이오, 피직스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으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미국 입학 사정관들이 선호하는 과목은 캠. 화학. 그렇죠. 케미스트리. 네. 근데 화학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US 히스토리. 네. US 히스토리 중요하죠. US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아무거나. 저는 솔직히 마이크로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더 이상은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이크로, 매크로 없어도 되거든요. 물론 파이낸스나 이코노미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왜 없어? 라고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프라이머리 한 것들을 다 끝내놓고 세컨더리, 터셔리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마이크로, 매크로는 거의 터셔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AP 리시랑 칼비시랑 네. 캠, 뭐 바이오 이쪽에서 세 개 하나 캠, 바이오, 듣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듣고 네. 남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듣는 건데. 랭귀지, 혹 뭐 괜찮으면 AP 레이나? 랭귀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바이오를 하나 더 듣는다든지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면 되는데 근데 막 학생들이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스태티스틱을 들을까요? 칼을 들을까요? 뭐 당연하게 칼 BC고 스태티스틱이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A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이콜로지? 이런 것들은 제 기준에서는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 본인이 정말 그쪽으로 나갈 게 아니라고 하면 그렇죠. 본인은 저는 사이콜로지 정말 하고 싶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그거 한다고 해도 사이콜로지 하고 싶다고 네. 해도 앞에 본질. 거를 해놓는 게 네, 그쵸.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친구가 무조건 해야 하는 것들 중에 수학이랑 영어 안 들어가는 종목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가장 윗등급으로 가장 높은 등급으로 세팅을 하셔서 11학년 때까지 끝나는 게 그냥 노토리어스하게 맞는 정답이에요. 이거 뭐 가지고 뭐 신랑이 할 필요도 없고요. 아, 나 근데 나는 완전 아트 학생이야. 아트 학생도 제외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단은 그거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높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조금 저는 이미 다 끝났어요라고 하면 이제 유니버시티 레벨의 코스를 등록하라고 하죠. 아니면 이제 두얼 인롤먼트라고 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커뮤니티 학교가 혹시라도 파트너십이 되어 있으면 그 학교의 대학교 과정을 듣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코스 선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저희가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딱 그렇게 아주 심플하게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는 질문도 아니에요. 이거 아까워요. 이거 질문에 답을 하는 시간도 아까워. 그래서 하고 그리고 이제 이씨 이것도 지금 얼른 빨리 대답하고 싶은데 이씨 활동을 어떤 걸 할까요? 어떤 걸 할까요? 이 질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멘토가 그래서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씨를 어떻게 보면은 잘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질문도 있잖아요. 동아리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썸머 캠프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이씨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편적인 그런 이씨들 학교 내에서. 네, 근데 제가 이씨를 얼른 넓혀드릴게요. 이게 이씨가 뭐냐면 인턴십도 이씨고요, 봉사활동도 이씨고, 그 다음에 리서치 페이퍼도 이씨예요. 물론 굉장히 높으면 아카데믹으로 들어가요. 하지만 그래도 이씨예요. 실제로 컴피티션도 이씨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컴피티션을 실제로 뭐 수학 대회나 경시 대회 이쪽으로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뭘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뭘 만들거나 뭘 어디다가 제출을 하는 건데 그게 대부분 이씨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탑다운. 그러니까 그쵸. 그 대회만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씨를 준비하다가 내가 준비한 그 결과물을 맞아요. 가지고 이제 맞아요. 대회를 나가는 거죠. 그리고 또 work experience,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 아니면 집에서 내가 굳이 누구의 어떤 감시나 슈퍼바이징을 받지 않아도 내가 만약에 매일같이 뭘 했어요. 뭐 글을 썼어, 뭐 시를 썼어. 그것도 이씨예요. 참 뭐 아니면 뭐 기계 혼자 뭐 만들었어. 네, 그것도 이씨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씨에 대한 질문이 조금 너무 두 가지, 세 가지로만 너무 내로다운 돼 있어. 내로다운 됐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무조건 보상도 이씨라고 아시는데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그리고 나서 뭐 인턴십, 썸머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리고 실제 취미, 활동, 그 다음에 내가 악기 이런 것도 다 스포츠. 다 액티비티긴 한데 이씨가 없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뭔가를 하고 있죠. 네, 학교에서. 축구를 하든 뭐라든 다 있어. 그럼 이 씨를 가지고 우리가 이 씨를 뭘 해야 되냐라는 거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모두가 하고 있는 건데. 그쵸. 이 씨를 뭐 해야 되냐? 그럼 그냥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뭐 디베이트 좋아해? 그럼 애니메이션 들어가는 거고. 내가 뭐 만드는 거 좋아해? 그럼 로보틱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예를 들어 정치나 이런 거 좋아해? 그러면 스튜던트 거버먼트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 내가 리더십의 성향이 있어? 그러면 프리펙트가 되는 거고.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그치만 더 내가 나아가서 이제 조금 더 어필을 하고 싶으면 SP라는 게 필요하죠. 시그니처 프로그램. 시그니처, 저는 이제 시그니처 커피 뭐 이렇게 뭐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나만의 무언가가 내가 얘기하는 이씨. 제가 생각하는 이씨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이씨 말고 너만의 이씨가 있냐. 남들 다 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실 제공되는 어떤 스투코나 이런 MU에는 다 하는 거잖아요. 어느 학교에나 거의 요즘엔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 말고 어떻게 보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나 정말 이거 관심 있어. 맞아요. 그렇죠. 내가 이거 관심 있으니까 나만의 뭔가를 만들었어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이제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맞아요. 저희가 이제 이씨 빌드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대회. 대회. 어너스나 어워드 섹션을 너무 많이 물어보는데 무슨 대회 추가적인 어떻게 내가 빌드업을 해서 무슨 대회가 또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대회도 참 우리나라 학생들이 참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국내 맞아요. 대회도 진짜 참가 많이 하고 맞아요. 어디서 뭐 금상 받았다, 뭐 대상 받았다, 뭐 어디 가서 뭐 미국에 우연찮게 갔는데도 상을 받았다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Which you should be very proud of. 그렇죠. 야, 전 진짜 상 받은 친구들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근데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대회를 그러니까 밖으로 본다라는 거죠. 실제 미국 대학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대회의 상들을 보면 우리가 진짜 알만한 상 아닌 이상은 대부분 학교 안에서 오는 상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 안에 valedictorian 그 과목에서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학교에서 주는 어쨌든 그런 우등생 그렇죠. 아니면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갑자기 그레이드가 많이 잘하는 올라가면 친구, 예.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친구 이런 게 일단 1차적으로가 더 중요하지 내가 바깥에서 계속 뭐 이런 대회나 이런 상이나 온라인으로 하는 뭐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아무리 라이팅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도 진짜 존록이나 아니면 이런 뭐 영화츠나 뭐 이런 곳에서 대회를 하나 두 개 이겼다고 해서 제가 진짜 우리 학생들을 높게 평가할까요? 아니요. 학교 안에서 이 친구가 어떤 입지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진짜 이런 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학교에서 이걸 왜 하나도 못 받았어? 그렇죠. 근데 너는 다른 대회는 꽤 받네? 그럼 말 다 나온 거거든요. 누구 도움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대부분은 당연히 대학교 그렇게 입장에서 봤을 의심해요. 때는 자기네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 뽑고 싶을 그쵸, 텐데 그쵸, 맞아요. 얘가 계속 밖으로만 돌고 맞아요.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제 좀 탈출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사실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또 학교 안에서 상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학교가 상을 주지 않는다. 뭐 어떤 혹시 불필요한 경쟁 그렇죠. 줄 세우기나 이런 거 다 없애는 학교도 요즘 경쟁률을 많죠. 굳이 올리지 않고 뭐 이런 좀 더 평화로운 시스템을 그레이드도 다 공개 안 하고 만들기 막. 위해서 그것도 인정하니까 학교 시스템을 먼저 좀 바라보고 근데 저는 학교 안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는 어워드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카운슬러한테 좀 얘기를 해보고 우리 학교에서 혹시 무슨 상이 있냐 그런 상에 대한 어떤 왜냐면 저 막 코카콜라 상도 받았고요. 펩시 상도 받았고 학교에 있었나요? 네 어. 졸업할 때 되게 신기한 상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1학년 때 미스 푸지키라는 어떤 이제 저희 일본 언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모든 어워드나 이런 거 다 관리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내가 우연찮게 이 선생님 반에서 이 선생님이 날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나한테 쓱 에릭 너 근데 요거 조금만 더 채우면 요거 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당연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그쵸. 이런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또 내가 혹시라도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던 AP랑 비슷하네요. AP도 학교 안에서 제공을 하는데 굳이 막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좋아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학교에서 굳이 제공하는 상이 있는데 그거를 다 채우고 아 부족한데?
학교는 내가 정복했어. 이제 밖에 있는 상 나가볼까 이런 게 아닌데 맞아요. 학교 안에 있는 라이팅 상도 못 봤는데 바로 졸록 들어가가지고 막 쓰고 맞아. 하는 게 그건 좀 되게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의아할 것 같고 의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영어 수업을 잘 그레이드가 C야. 생각만큼 C야. 아 그런 친구들은 아, C는 너무 없을 것 심했나요? 같아요. 예, B? 내가 봤을 때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풀, A 마이너스. 물론 그거랑 이거랑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서 되게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대회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중요한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이거 자꾸 안 믿으시려고 하니까 이거 에너지 이렇게까지 쏟아내면서까지 사람들을 다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믿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가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그 학생들 인터뷰 영상도 막 올리고 했던 게 그 네. 친구들도 대회 수상 경력 지민이라는 없지만 친구, 예를 들어 지민이도 있고 건이라는 친구도 네. 수상 경력 없지만 다 맞아요. 최고의 학교 갔잖아요. 진짜 수상 하나도 없었던 걸로 없었는데 기억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증거 영상처럼 제출을 한 건데 근데 그 친구들은 필요가 없었죠. 굉장히 근데 시그니처 예, 프로그램이 굉장히 자기네들이 갖고 강력하게 있는 자기네들만의 프로젝트가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어워드나 언어를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막 오히려 20, 30개 갖고 있는 어정쩡한 대회보다 학교 안에서 인정하는 학생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가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질문을 굳이 하시면 제가 꼭 대답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 있어야죠. 맞아.